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이 내용부터 하나씩 짚어보죠. 오늘 저희가 심층 분석을 위해 테이블 위에 올려둔 자료는 2026년 3월 11일 금융 AIX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이 정말 방대하면서도 흥미롭죠.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미션은 꽤 명확합니다. 전통적인 은행의 그 육중한 금고문부터 지금 청취자님 주머니 속에 있는 스마트폰, 그리고 코앞으로 다가온 스마트 안경까지. 네. 인공지능과 가상자산이 우리의 금융지역 밑바닥을 어떻게 뜯어고치고 있는지 그 핵심 역학을 파악해보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아주 흥미로운 점은 이 리포트가 단순히 기술 카탈로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술 카탈로그가 아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AI와 디지털 자산의 도입이 이제는 그냥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자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거죠. 아하. 기업과 국가의 생존, 그리고 이 통제 불능의 혁신을 어떻게 쥐고 갈 것인가 하는 아주 본질적인 거버넌스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거버넌스. 이 단어가 오늘 첫 번째 섹션의 핵심이네요. 이사회부터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금융을 삼킨 AI 내용인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AI는 실무진들이 쓰는 툴이었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분석할 때나 돌려보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은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이사회 정중앙에 떡하니 자리 잡았습니다. 리포트에 나온 토스뱅크 사례만 봐도 그래요. 토스뱅크가 이번에 AI 기반 사업 확장을 이끌 CEO 연임을 발표했죠. 맞습니다. 고객 맞춤형 상품이나 대출 심사 자동화로 그 운영 효율성을 30%나 끌어올린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내걸었거든요. 네, 효율성 30%도 놀랍지만 제가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대형 전통 금융지주들의 움직임이 훨씬 더 파격적입니다. KB금융이나 BNK금융 같은 곳들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이 대형 지주사들이 AI나 디지털 전문 사회이사를 이사회에 대거 영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BNK금융은 기존 전산망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사회이사에게 자사주까지 부여했어요. 잠깐만요. 사회이사한테 자사주를 준다고요? 네. 보통 사회이사는 경영진을 외부에서 객관적으로 견제하라고 있는 거잖아요. 꽤 이례적인데요? 그만큼 지금 금융권이 절박하다는 뜻입니다. 자사주를 줘서라도 회사의 장기적인 생존과 이해관계를 완벽하게 일치시키겠다는 거죠. 아, 리스크를 같이 짊어지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AI가 금융 깊숙이 들어오면서 이제는 알고리즘이 내리는 대출 승인이나 거절 하나하나가 막대한 재무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법적 책임도 따르고요. 그래서 모델의 투명성을 검증하고 블랙박스화된 AI의 리스크를 통제할 권한을 최고위 층인 이사회에 두는 겁니다. 듣고 보니 삼성물산 같은 대형 건설사들이 사회이사에 안전이나 에너지 전문가를 필수로 두는 거랑 완전히 같은 맥락이네요. 맞습니다. 산업의 가장 치명적인 리스크가 바뀌면 이사회의 DNA도 바뀌어야 하는 법이죠. 자, 그럼 이 거버넌스 변화의 이면을 좀 볼까요? 움직이는 자본의 스케일이 진짜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아마존이 이번에 AI 투자한다고 300조 원을 내걸었잖아요. 네, 그리고 74조 원 규모의 채권도 발행했고요. 청취자 여러분, 이 채권에 돈이 얼마나 몰렸는지 아십니까? 무려 188조 원입니다. 1260억 달러요. 시장이 AI를 단순히 유행하는 벤처 투자가 아니라 과거의 철도나 전력망을 까는 것 같은 필수 국가 인프라 투자로 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국내도 마찬가지잖아요. 국내 정장 펀드가 이른바 KNVIDIA를 구축하겠다고 국산 AI 반도체 기업인 리벨리온에 2,500억 원을 쌌습니다. 이런 거대한 자본들이 모이면서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화면 속에 갇혀있던 소프트웨어 AI가 이제 물리적 공간으로 걸어 나오고 있거든요. 물리적 공간이요? 아, 그 로봇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AX2030 프로젝트를 보면요. AI 물류 로봇을 도입해서 물류 비용은 20% 줄이고 처리 시간은 무려 40%나 단축한다고 합니다. 와, 40%나요? 그리고 리포트 보니까 LG CNS가 미국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인 덱스메이트에 직접 투자도 했더라고요. IT 서비스 기업이 하드웨어 로봇에 투자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머지않은 미래의 핀테크 서비스의 접점이 스마트폰 화면에서 로봇으로 넘어간다는 뜻이죠. 은행 지점이나 무인 ATM에 갔는데 화면을 터치하는 게 아니라 로봇 에이전트랑 자연어로 대화하면서 복잡한 상속 상담까지 처리하게 되는 미래, 진짜 얼마 안 남은 것 같네요. 맞습니다. 공간과 상호작용의 패러다임이 통째로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 청취자님들 입장에서는 로봇이나 수백조 원 투자가 당장 내 지갑이랑 무슨 상관이냐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AI 혁신,
이미 우리 실생활에 들어와 있죠. 마이데이터 기반 AI 에이전트 사례가 대표적이죠. 네, 맞아요. 고객의 신용 점수가 오르거나 소득이 변동된 걸 AI 에이전트가 실시간으로 감지해서 먼저 연락을 한대요. 금리 인하 요건 충족하셨으니까 당장 대출 이자 낮춰드리겠다고요. AI가 완전히 없애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 선제적 제한 수용률이 70%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이자가 줄어드는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고객 만족도가 치솟고 있죠. 그런데 은행 입장에서 이 70%라는 숫자는 달콤하면서도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경고입니다. 왜 무서운 거죠? 이런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금전적 효용을 제공하지 못하는 금융사는 순식간에 도태된다는 뜻이니까요. 은행들이 자기들 수익을 깎아먹으면서까지 왜 먼저 금리를 낮춰주겠습니까? 아, 강력한 경쟁자 때문이군요. 네, 기존 시스템을 뿌리찍 흔드는 거대한 경쟁자가 이미 문턱을 넘어왔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그 거대한 경쟁자, 바로 제도권으로 맹렬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상자산 시장이죠. 리포트에 따르면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지금 기업과 법인 고객 전용 서비스 준비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B2B 시장을 겨냥한 대량 매매 기능이나 기업용 보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전통 금융권의 행보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신한금융 측 하태경 전 의원의 인터뷰가 리포트에 실렸는데 5월에 AI 자회사를 출범하면서 빗썸과 연계해 수강료를 코인으로 결제하는 파일럿을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형 금융그룹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손잡고 코인 결제 실증 실험에 나섰다. 이건 정말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가상자산을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제 결제와 송금의 인프라로 공식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거든요.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은행들이 긴장할 수밖에 없겠어요. 보고서에서 다룬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위협 분석을 보면 은행들의 위기감이 더 확실히 다가올 겁니다. 아, 은행의 핵심 자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그 경고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달러 같은 겁정화폐의 가치가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 변동성 리스크는 낮으면서도 24시간 언제든 국경을 넘나들 수 있습니다. 게다가 디파이 프로토콜을 통하면 기존 은행 예금보다 훨씬 높은 이자를 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보고서에서 전통 은행의 핵심 예금 중 3에서 5%가 디지털 자산으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거군요. 네. 핵심 예금은 은행이 아주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척추 같은 건데 이게 흔들리는 상황인 겁니다. 은행들이 부랴부랴 디지털 자산 연계 계좌를 준비하고 아까 말한 AI 맞춤형 금리 인하 제한 같은 걸로 고객을 묶어두려는 게 다 생존을 위한 방어전이었네요. 치열한 방어전이죠. 하지만 이 새로운 시장에 돈이 몰릴수록 아주 치명적인 국가적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리포트에 명시된 팩트만 객관적으로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와 한국의 금융정보분석원, 즉 FIU가 안보 차원의 매우 엄중한 경고를 내놓았죠. 북한 관련 내용입니다. 네, 북한이 해킹을 통해 디지털 자산을 대규모로 탈취하고 있고 이 자금을 핵무기 개발과 직접 연계하고 있다는 공식 보고서 내용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동안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무기로 성장해온 이 기술을 국가 안보라는 거대한 틀 안에서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하는 문제죠. 추적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범죄 조직이 블록체인의 믹싱 기술이나 크로스체인 브릿지 같은 걸 이용해서 자금을 잘게 쪼개고 세탁해버리면 기존의 인력 중심 감시망으로는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융권에서 AI 기반의 블록체인 분석 기술이나 고도화된 디지털 신원 확인, 즉 ID 기술 도입을 서두르고 있는 거군요. 필수적인 생존 도구가 된 셈입니다. 당연히 규제 당국의 대응도 훨씬 매서워졌고요. 맞아요. 국내만 봐도 빗썸이 자금 세탁 방지와 고객 확인 제도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IU로부터 신규 고객 영업 6개월 정지라는 엄청난 중징계 예고를 받았습니다. 거래소 입장에서 반년 동안 신규 유입이 막힌다는 건 정말 치명적이거든요. 글로벌 동향도 긴박하죠.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가상화폐 규제 정비 계획을 공식화했고 루미스 상원의원과 워시 연준 의장 지명자 사이에서도 디지털 자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오가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급격하게 촘촘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상자산 업계가 제도권에 온전히 편입되려면 역설적으로 기존 금융권보다 더 강력한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을 스스로 증명해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자, 거시적인 안보나 규제 이야기를 하니까 분위기가 좀 무거워졌는데요. 시선을 청취자님들의 일상으로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창과 방패의 전쟁은 당장 우리 스마트폰 안에서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거든요.
금융사기 수법이 진화하는 속도가 정말 무섭습니다. 특히 스미싱과 보이스피싱이요? 예전에는 사기꾼들이 직접 전화를 걸어서 좀 어눌한 말투로 속이려 했다면 지금은 완전히 다르죠. AI 음성 변조, 딥페이크 기술로 가족 목소리를 완벽하게 복제해냅니다. 게다가 AI 자동 다이얼링 시스템을 써서 하루에 수만 건의 타겟팅 공격을 무차별적으로 쏟아붓고 있죠. 공격이 이렇게 AI화되니까 우리가 드는 방패도 AI가 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삼성전자가 출시하는 3세대 AI폰 탑재 기능이 좋은 예시입니다. 스마트폰 기기 자체에 실시간 사기 탐지 차단 엔진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통화 내용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위험을 감지하는 건가요? 네, 그런데 더 주목할 점은 단순히 기기 성능이 좋아진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신사와 금융사가 각자가 가진 데이터를 서로 연동할 수 있도록 표준 API를 구축하고 방어망을 치고 있습니다. 통신사가 가진 통화 패턴 데이터란 은행이 가진 이상거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주고받는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예전에는 통신사는 통신사대로, 은행은 은행대로 따로 방어를 했잖아요. 이제는 시스템이 연결되면서 통화 맥락을 AI가 분석하는 동시에 상대방 번호의 금융사기 이력을 교차 검증해서 원천 차단해버리는 생태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기술의 융합이 만들어낸 든든한 방어막이네요. 하지만 혁신적인 펌팩터가 등장할수록 또 다른 프라이버시 딜레마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안경 이야기군요. 맞습니다. 삼성, 애플, 알리바바 같은 빅테크들이 앞다투어 초경량 AI 스마트 안경을 출시하고 있잖아요. 물론 내 시선과 주변 소리를 분석해서 정보를 띄워주면 혁신적이긴 한데 이걸 쓰고 은행 업무를 본다고 상상해보세요. 내 시선, 내가 입력하는 비밀번호, 내 주변의 대화 소리까지 실시간으로 수집되고 전송될 수 있다는 의미죠. 네, 이거 과연 안전할까요? 스마트 안경은 우리가 기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키보드를 치는 의도적 입력에서 항상 켜져 있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통한 수동적 수집으로 넘어가는 거죠. 항상 켜져 있다는 게 무섭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UI나 UX가 금융 서비스에 도입될 때는 영상과 음성 데이터의 엔드-투-엔드 암호화, 그리고 엄격한 접근 제어 정책이 필수적입니다. 이 룰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건 혁신기기가 아니라 그냥 내 얼굴에 씌워진 걸어다니는 감시 카메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AI를 통제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과제입니다. 앞서 우리가 에이전트형 금융 AI가 기업의 재무나 지급 결제를 자동화한다고 했잖아요. 네, 아주 편리한 기능이죠. 그런데 만약 이 AI가 치명적인 환각 현상, 즉 할루시네이션을 일으켜서 엉뚱한 해외 계좌로 수백억을 송금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바로 그 지점 때문에 리포트에서 시스템 로그와 변경 관리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역설하는 겁니다.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거군요. 네, AI가 내린 모든 의사결정의 논리적 근거를 추적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감사 로그를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업데이트될 때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의 승인을 거치는 방화벽도 필수고요. 아무리 뛰어난 자율형 AI라도 결국 마지막 감사는 사람이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밖으로는 스미싱 AI의 공격을 막고 안으로는 내부 AI의 실수를 통제해야 하고 기술을 만드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기술을 매일 써야 하는 우리 모두가 단단히 준비해야 하는 시대네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이나 민간을 가리지 않고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겁니다. 기술을 이해하는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로 직결되는 시대가 왔으니까요. 리포트에도 그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보험연수원에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자산 리터러시 과정을 개설했고요. 광주 북구나 우리금융에서는 시니어 계층을 위한 디지털 금융 교육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NH농협카드도 적극적으로 교육 지원에 나섰고요. 아무리 삼중사중의 API 방어망을 치고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둬도 사용자가 피싱범의 교묘한 말에 속아서 스마트폰 권한을 스스로 넘겨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결국 최종 사용자의 이해도가 최후의 보안인 셈입니다.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게 청취자님께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수많은 사례를 통해 4가지 거대한 축을 확인했습니다. 리스크를 통제하려는 이사회의 거버넌스 재정비, 북한의 해킹부터 일상 속 스미싱까지 막아내야 하는 고도화된 보안, 네. 그리고 AI와 디지털 자산을 묶는 매서운 규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다루는 인간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입니다. 이 4개의 축은 금융기관만의 생존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청취자 여러분의 자산을 보호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어선이죠. 기술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가치관이 있습니다. 기술 그 자체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다각도의 관점을 잃지 않고 비판적으로 정보를 소화하는 인간의 통제력이 결국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앞으로 쏟아질 혁신 서비스들 앞에서 이 알고리즘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설계되었는지 끊임없이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네요. 오늘 심층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저희가 다룬 자료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 곰곰이 생각해 보실 만한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겠습니다. 기대되네요. 만약 AI 에이전트가 당신을 대신해 은행과 이자율을 깎아달라 협상하고 알고리즘이 내 자산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알아서 분산 투자하며 AI 폰이 사기꾼의 목소리를 스스로 차단하는 시대가 완전히 자리 잡는다면 과연 나의 금융지갑의 진짜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은하 말 위 일하는 줄 알았던 그 자율형 AI 에이전트가 단 한 번의 치명적인 오작동으로 막대한 금융 손실을 불러일으킨다면 그 책임은 오류를 낸 알고리즘에 있을까요? 시스템을 제공한 은행에 있을까요? 아니면 편하다는 이유로 그 AI를 고용해버린 당신에게 있을까요? 청취자님, 오늘 하루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답이 없는 하지만 반드시 직면하게 될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심층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금융 인사이트를 넓혀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